네,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서동수 대리와 어떤 얘기들 나눠볼까요?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. 자, 오늘 첫 번째 이슈는 금리 인상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과연 이제 금리 인상될까요? 뭐 여기에 대한 글쎄요, 지금 분위기는 다음에 하자 이런 분위기죠 요즘. 예, 뭐 어제 시장 분위기는 그 분위기를 아주 크게 반영을 하면서 했는데 시장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이 원인이 해소되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시장이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. 네. 어제 FOMC 이제 뭐 다시 시작을 하면서 이제 목요일 날 끝나고 뭐 내일 이제 오늘 밤, 그러니까 이제 내일 날짜 새벽 3시 정도에서 또 페드의 금리 인상 결과가 발표가 될 터인데 이게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 올랐다고 해서 이거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냐.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. 근데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?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네. 네, 뭐 추세 상승을 지금 단정하기는 좀 섣부른 상황일 수도 있지만 뭐 시장 상황을 보면은 기대감이 커지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긴 한데요. 외신에서도 뭐 이제 S&P 500 같은 경우에는 2000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확실히 기대감은 큰 것 같더라고요. 예, 맞습니다. 뭐 블룸버그 따르면요. 일단 제가 판단하는 시장은 그리고 이제 어제 시장 수급 상황들을 봤는데요. 그냥 쇼커버성 그 상승이 상당히 좀 보이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네. 결국에는 미국 시장도 뭐 비슷한 분위기가 아닐까. 최근 동안 계속 다운 트렌드를 보였던 뭐 바이오테크라든가 유가 관련된 업체들, 우리가 뭐 유가 전망이 밝습니까? 그리고 유동성 장사 종료되는 상황에서 이런 고멀티플 산업 섹터를 좋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봐서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. 지금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.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뭐 눈치 보기 속에서 이제 제한적인 상승을 계속 좀 이뤄왔었는데 뭐 어쨌든 2주 동안 가장 많이 오른 상황이다. 그리고 뭐 PER 기준으로 16.7배까지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좀 희망적인 얘기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또 다른 이제 기사를 하나 참고를 하면 펀더멘탈 지표가 하나 나왔죠. 네. 약점.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대 약점이 뭐였겠습니까? 인플레이션입니다. 디플레이션 우려.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 2%를 전혀 달성하지 못할 것 같은 이러한 분위기들. 네.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. 뭐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. CPI MM 체인지 지난달 대비해서 0.1% 줄어들었다라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네. 6개월 만에 이제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 마이너스로 전환을 한 거고요. 결국에는 여기 CPI 이제 푸드 에너지 여기를 보시면 이제 지난달하고 비슷한 수준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에너지 가격이 타격을 좀 크게 입혀서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보이고 있는 상황. 에너지 가격 계속 떨어지게 되면 미국 고용,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고용, 뭐 마이닝 부분이라든가 이런 임업 관련된 부분에서도 훼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요. 지금까지 그냥 억지로 버텨왔던 셰일 업계들이 한순간에 엄청나게 좀 도산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. 과연 이게 진짜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인플레이션 너무 약한 거 아니냐.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유가는 연중 최저치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강달러, 반대 포지션에 있는 강달러가 미국 경제를 또 부담을 가져가게 될 수도 있고요. 네. 그리고 사실 또 아까 말씀드린 고용 부분들, 자신감 없는 부분들이 다시 진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음에 과연 언제쯤 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던지면 이것도 상당히 어둡다. 반대 포지션에서 생각을 해보면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루 대두되는 금리 인상 연기설 많은 전문가들 수많은 뭐 여는 뭐 총재든지 뭐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다 뭐 여러분들한테 인터뷰를 해가지고 확실히 이번에 안 해? 100%야? 라고 물어봤을 때 절대 안 합니다.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. 네. 그렇죠. 네.
자, 이렇게 지금 뭐 의견은 계속해서 좀 엇갈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분위기 자체는 뭐 금리 인상 미뤄질 거라는 분위기라고는 얘기는 어제는 이제 하루 이제 그런 분위기가 돌았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좀 자신할 수 없는 부분이다. 지금 금리를 못 올린다면은 우리가 또 12월에 가서도 이게 금리를 올린다는 보장은 없을 것이다. 전체적인 지표를 볼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계속해서 좀 내일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고 불확실성은 계속해서 좀 상존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? 지금 최근 들어서 그 금리 인상 이슈 관련해서 국내 시장에서 그 상승 논리로 됐던 투자 아이디어들이 급속도로 막 망가지고 뒤죽박죽 엉키는 현상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특별하게 여기서 뭐 과거에 했던 대로 무조건 하면 됩니다.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이죠. 근데 분명합니다. 지금 기회의 영역 확실하고요. 뭐 앞으로 몇 년을 보고 뭐 몇 개월을 본다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기회의 영역은 확실한데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며칠 새에 그 움직임을 좀 우리가 좀 보자라는 얘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저도 며칠 내로 분명히 여러분들 그 현금성 자산 가지고 뭔가 포지션 구축을 해야 된다. 그냥 뭐 쉽게 말해서 뭐 이런저런 주식들을 사야 되는 시기가 확실한데 어떤 아이디어를 갖다 붙이면서 속단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. 금리 인상이 되든 안 되든 시장의 반응을 보고 그때 우리가 시장에다가 발을 들여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저희가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쭉 나눠봤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아무것도 좀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좀 하루 정도는 좀 견제해서 좀 지켜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자. 이렇게 좀 결론을 일단 내리도록 하고요. 자, 다음 이슈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이슈는 이머징은 위험하지만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지금 뭐 계속해서 이머징 시장은 돈이 쑥쑥 좀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첫 번째 이슈와 뭐 크게 뭐 연관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렇다면은 이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나요? 어떨까요? 예, 맞습니다.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자산들 항상 폭락 자산에 대해서 관심을 우리가 크게 가져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. 이머징 인덱스, 통화 인덱스 같은 경우는 뭐 사상 최저치 상황들 이 상황에서 뭐 외채가 뭐 자기 외환보유고보다 넘어가는 국가들이 이머징 속에서 뭐 속속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풍부한 외환보유고로 또 시장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조금 뭐 좋은 나라들이라든가 또 좋은 기업들 뭐 아직은 지금 뭐 매수 구간으로 얘기해야 될 주식들도 지금 점점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그러면은 뭐 그렇게 좀 펀더멘탈이 튼튼한 신흥국이나 뭐 신흥국의 기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? 예, 일단 월스트리트저널 따르면요, 뭐 멕시코 국채라든가 뭐 필리핀 은행주, 뭐 중국 인터넷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. 어쨌든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는 제가 범수출용 국가들, 뭐 원자재 베이스, 원자재 수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제조업을 수출을 하는 이런 국가들, 예전에는 막 뭐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뭐 서남아시아 뭐 이런 섹터 바스켓 매매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돈을 그냥 다 그냥 붓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풍요의 시대, 더 이상 수출 과잉, 그러니까 공급 과잉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제조업을 가지고 뭐 원자재를 수출을 해가지고 더 이상 뭐 그만큼 발전을 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이런 범용 투자는 더 이상 안 먹힐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한 국가 정도까지는 뭐 먹힐 수도 있겠죠. 그리고 뭐 특정 스페셜리스트들을 찾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. 그 이머징 마켓을 뭉뚱그려서 이머징 마켓 다 지금 많이 떨어져서 엄청 좋습니다. 이런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뭐 외환보유고가 많아서 금융위기의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그 안에서도 뭔가 펀더멘탈이 개선이 일어날 수 있는 뭐 성장주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려는 뜻에서 이런 기세가 나온 것 같고요. 이런 이제 범용 위험성에 대해서는 달러 부채 같은 경우 이제 2009년 이후에 외환위기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이머징 국가에서 그 달러화 표시된 그 부채가 2배 이상 지금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뭐 특정 국가 특정 기업까지 다 뭉뚱그려서 다 안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좀 피해가면서 스페셜리스트를 찾아보자
이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래요.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좀 관점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건데, 무턱대고 그냥 그렇다고 이머징 시장 다 좋다고 우리가 뛰어들기는 좀 난감하지 않겠습니까? 어떻습니까? 분명히 이제 며칠 안으로 이러한 새로운 그 자산들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히 나옵니다. 선호되지 못하는 자산들이 나올 거고요. 그리고 진짜 선호되는 자산들이 나오고 있을 거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그런 자산들이 분명히 생겨날 겁니다. 우리나라 뭐 신용등급이 일본보다도 지금 높아진 상황까지 왔어요. 아무튼 그건 가계부채를 감안을 했다면 그런 신용등급이 나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합니다만, 국제적으로 어쨌든 우리들끼리 하는 그들끼리 하는 그 신뢰도 부분에서는 일본보다 지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이러면서 우리나라 또 외환보유고도 세계 10위권 아래 항상 급진적인 환율, 그러니까 1,200원을 뚫고 올라갈 뻔하다가도 적극적인 당국 개입으로 이렇게 또 그 한머니 유출을 좀 막을 수 있는 이런 당국의 외환보유고의 힘도 좀 보여줬다라는 얘기죠. 이런 것들이 좀 한국 시장을 선호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라는데요. 이 안에서 뭔가 우리가 새롭게 구축되는 자산 얼마나 편합니까? 한글로 읽으면서 이런 종목들을 고를 수 있다는 거죠. 중국 주식만 본다고 하더라도 한자를 좀 알아도 중국 사이트 들어가면 바로 바보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며칠 내에 제가 지금 주식 사지 말라며 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까? 잘 보면서 제대로 된 걸 똑바로 사라는 말씀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시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이슈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, 그리고 두 번째 이슈에서는 이머징 국가에 대해서 봤는데요. 네. 둘의 결론이 사실상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섣부르게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선별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고 또 시간을 가지고 잘 지켜본 다음에 접근하라,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. 오늘 함께해 주신 메리츠 종금증권의 서동수 대리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